음. 설치 깎아야지. 그나마.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 지가 난리도 아니죠. 저래도 밥이 단단하면 또 나중에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안 내려가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8월, 9월에 저기를 연속으로 5번인가 6번인가 갔거든요. 초칭이 돼서 간 것도 있고, 근데 초칭 타나에는 고기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고전을 했죠. 근데 재밌습니다. 여기가 잔교처럼 좌대 펴기도 쉽고, 참붕어도 당연히 많고, 깻잎 사이즈 붕어가 상층부에, 그 밑에는 5에서 10cm, 그 밑에는 10에서 15cm 해서 수심 3, 4m, 5m까지 계속 그렇게 내려갑니다. 지금 저런 움직임들이 다 작은 붕어들이에요. 바글바글 합니다. 오죽하면 가물치들이 몰려오겠어요. 좀 다 틀린 거거든요. 피라미는, 참붕어나 피라미는 이렇게 쪼아대면서 그래도 털리는 시간이 좀 길지만, 얘네들은 그냥 순식간에 저렇게 후루룩 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저걸 하기 위해서 10분대의 고부력질을 꽂고 목줄을 짧게 하고 떡밥을 막 돌처럼 하고
그렇게 구사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자기 마음인데.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떡밥의 터치로 일반적인 낚시를 할 수 있다면 저한테는 엄청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해보고 있는 겁니다. 벌써 밀어 올리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고부력질을 꽂아도 목내림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목내림이 쉽지가 않죠. 근데요, 저는 맘먹으면 목내림을 얼마든지 시킵니다. 지금 몇 번의 출조를 통해서 이곳에서 제가 원하는 목내림을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거 하려고 여기서 계속 공부를 하는 건데 뭘 GD를 넣고 GTS를 넣어가지고 무슨 낚시를 하느냐, 뭐 말만 하지 대응도 똑바로 못하더라. 와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짤래짤래 흔들고 가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밥은 색깔을 보니까 GTS가 들어간 밥이네요. GTS를 추가하면 그 노지에 잡어 많은데 무슨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GTS의 입자들이 고기들을 흥분시키죠, 당연히. 근데 GTS는 밥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부푸름과 풀림이 살아있기 때문에 밥이 탄화에 들어가서 풀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목내림을 많이 도와줍니다. 상층부에서 흥분이 심해지는 거지. 뚫고 내려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GTS는요, 제가 이 낚시를 처음 배울 때 군위 가음지에서 그때 다른 사람들이 감자 단품 쓸 때 저는 감자에 GTS 넣어가지고 고기 많이 잡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목내림 못 시켜도 저는 표준 부력으로 목내림 다 시킵니다. 이 낚시 오래 하신 분들은 경북 분들 군위 가음지 피라미 악명을 아실 겁니다. 채비 투척하면요, 채비를 따라서 그 물이 쫙 갈라지면서 피라미가 쫓아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면 무조건 감자 200번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GTS 넣으니까 잘 내려가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내려갑니다. 홍월은 간결한 낚싯대죠. 저런 붕어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거보다 작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목내림도 안 되는 거죠. 홍월은 가성비도 좋고 조작성, 무게, 경도 같은 것들이 가장 무난한 대입니다. 근데요, 엄청 좋은 데는 아닙니다. 딱 가격만큼이죠.
홍어를 엄청 좋은데라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쓸만하네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13.5척 홍어리 어복이 제일 많은 로드이거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활성이 좀 괜찮으면 13.5를 쓰고 활성이 안 좋으면 장척을 써요. 그러니까 장척은 다 어복이 없는 로드지. 그래서 13.5, 12척 이런 거는 어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위층에 저렇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저런 아이들이 이제 네치 다섯치죠. 다섯치, 네치 다섯치. 저런 아이들이 참 애매한 아이들이죠. 여섯치만 돼도 이게 재밌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잡아내는 네치 다섯치 아이들은 떡붕어가 아닙니다. 토종이나 희나리들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곳에서 떡붕어들이 무리지어 다니기는 하는데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애들이 아니고서는 저런 개체수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붕어들이 이겨내질 못하는 거죠. 떡붕어들이. 지금 움직임은 좋았죠. 근데 붕어 달려 나오는 거 보면 요런 애들이죠. 근데요, 요런 정도만 돼도 희날입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오른쪽은 컴컴하고 왼쪽은 환하고. 굉장히 오래 서 있죠. 쪼아대고. 그래도 저건 붕어들이에요. 저렇게. 예. 찹, 찹, 찹 이런 정도. 슥슥까지는 안 가죠. 못 내리는 거예요. 방금 저런 것도 입질입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잔챙이 드릴 거라 생각을 하고 챔질을 하지 않는 건데 그것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저렇게 몇 번만 하면 완전히 우아질이 돼버리죠.
일어서기도 전에 저렇게 탁탁탁탁 치죠. 또 밀었고 또 밀고 또 콕콕. 보통 여기에서 다 털리고 끝나죠. 3번을 밀었잖아요. 그러면 그 3번이 목내림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왼손으로 떡밥을 더 꾹꾹 눌러줍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 풀림이 조금 아쉽네. 줄어들잖아요. 그죠? 근데 수분이 적은 상태에서는 저렇게 눌러줘도 풀림이 확 죽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 밥 사이즈를 조금 줄였더니 또 금방 안 돼 위에 버리고. 호스를 꽂으면 좀 나아지려나? 자, 찌 부력을 바꿨습니다. 10호에서 11호로. 이름부터 시키고. 밥을 사이즈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네. 아니면 밥이 더 무거워야 되고. 뒤에 두더지가 있습니다. 두더지가 헤엄을 쳐서 물을 건너왔고, 여기서 사이즈가 안 되면 안 일어서는 거예요, 밥이. 그리고 풀림이 안 나오면 안 내려가요. 움직임이 다르죠, 아까랑? 가만히 있지를 않나. 저런 애들이 더 많아졌네, 밑에도. 엄청 많죠. 근데요, 뭐 GTS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저런 걸 넣으면 더 많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더 많아져요. 근데 어차피 쟤들 공략하는 거 아니잖아요. 더 내려줘서 더 밑에 탄화를 만들 거니까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목내림을 시키고 컨트롤을 해서 구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이죠. 붕어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붕어 와주면 잡아요. 노지는요 안 들어오면 못 잡는 거예요. 잔챙이들이 너무 많으면 붕어들이 밀려나지 않느냐. 붕어 개체수가, 성어들 개체수가 적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거 기대하고 낚시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 저런 붕어들 상대할 때는요, 밥이 더 커졌죠. 확산을 주면서 지금 밥을 줄이려니까 점도가 늘어나서 밥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목내림을 시키려니까 밥 사이즈가 약간 더 커졌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는 그냥 계속 구사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지금 먹일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찌의 움직임이 큰 붕어들로 구별될 때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저를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냥. 이제 이거는 보세요. 생긴 게 약간 마름모죠. 저런 애들은 이제 희나리 떡붕어 새끼들은
붕어가 5치밖에 안 돼도 벌써 찌의 움직임들이 호쾌하게 나와주죠. 그럼 저렇게 상대 계속 해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거는 그럼 뭐 할머니는 또 어떡하나? 관리터나 관리형 잔교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관리터만 다닐 때는 그랬죠. 거기는 웬만하면 시간 지나면 고기가 와요. 뭐 어떻게든 한 무리가 와요. 그걸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 있느냐이지만 여기는 안 들어오는 날이 허다합니다. 고기가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낚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압니까? 자, 지금은 다테사소이 스타일로 하는데 이 목내림의 폭을 사소이를요 크게 주느냐 작게 주느냐에 따라서도 건드림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제 밥은 다테사소이를 하려고 뭉쳐놓은 정도의 밥은 아니고 풀림이 꾸준히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소이도 세게 안 주죠. 살짝 들었다 놨다 정도만 하고 있죠. 근데 저게 먹힐 때도 많습니다. 기억도 안 난다. 약간 크기가 살짝 더 줄었고요. 밥이 목내림이 되기 시작하면 또 밥 사이즈를 살짝 줄이고 목내림 부족하다 싶으면 또 살짝 늘리고 반복이죠. 반복.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2번. 건드림이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붕어들이 확실하게 쫓아내려오는 건데 문제는 붕어가 작다는 거죠. 그냥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요, 왜 그냥 하냐 하면 저렇게 작은 녀석들이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해주면 큰 고기들이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경계를 조금씩 풉니다. 그걸 의도하는 거죠. 자, 이제 손물을 살짝 쳐봅니다. 손물 쳐서 터치 맞추기는 쉽지만 손물을 치면 휘둘리기도 쉬워요. 계속 압력만 주다 보면 점도가 높아지니까 손물을 쳐보는 겁니다. 쿵 해야 되는데요. 저 구간에서 쿵을 못했어요. 진짜 꼬랑대기. 스레죠, 스레. 바늘 빼기가 필요합니다. 얘들 상태할 때는. 또 이걸 보고 또 GTS를 넣으니까 저렇게 난리가 나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럼 못 돼요. 연습인데. 낚시할 때는요. 1시간 간격으로 일어서 줘야 됩니다. 계속 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니면 허리, 무릎이 다 나갑니다. 잠깐 일어나서 좀 몇 발짝 걸어보고 그리고 다시 와서 앉았습니다. 얘들은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쏟겠다 이거 진짜. 쌍거리라서 큰 고기인 줄 알았습니다. 감자를 하니까 확산이 줄어들면서 훨씬 쉽게 먹네 애들이. 이제 노지에선 감자가 쉽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감자만 되는 건 아니고요.
후를 넣으면 악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후를 넣어서 떡밥을 더 컨트롤하기 좋게 만들 때도 있고 또 집어가 더 쉽게 될 때도 있습니다. 다 할 줄 알아야죠. GTS, GD 넣고 충분히 해봤기 여기서 목내림이 때문에 안 되면 시로베라를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님 뭐 저 정도면 잘 되는 거죠. 유지가 되니까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 움직이지 마, 다쳐. 가장 심플한 떡밥 배합이고 감자도 컨트롤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무조건 뭐 공기 빼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터치도 수분의 양도 모두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구사해야죠. 지금 제가 구사하는 감자는 수분의 양이 적은 형태로 입자를 살려 놓는 방식입니다. 수분이 많으면요 안 내려갑니다. 여기는 쿵 하면 쿵. 아직 저러고 달려 있어요. 밥이. 근데 휘둘리죠. 난리네, 난리. 지마침 농구보다 더 높이 있잖아요. 근데 힘이 아직 남아 있으면 공략이 되는 거죠. 오래 버텨주죠. 알붕어가 많은 곳에 가면 깊은 목내림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건드림이 위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높은 구간에서 솎아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거는 이런 곳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잔챙이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관리터도 똑같습니다. 혼잡도 낮을 때 독탕일 때 가면 저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고기들이 난리를 칠 텐데요. 휜단 말이에요. 목줄이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절도 있는 입질이 나오면 공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더 진행을 해보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역으로 척수를 늘려볼 생각입니다. 큰 놈들이 안 들어온다고 보고 잘 못 먹네. 이게 먹으면 저 정도보다 강하게 나오는데 이 정도 밥은 딱딱 두드려 먹을 줄 알아야 되는. 큰 놈을 걸어봐야 뭐 로드가 어떤지 판단할 텐데
큰 놈 걸어본 지가 오래됐네, 이 로드로. 풀림이 없으면 동동거릴 겁니다. 근데 풀림이 털렸네. 있으면 저렇게 멈춰 있다가도 지금 내려가게 될 직경이 겁니다. 한 2cm 정도가 안 되면 털려버려요, 밥이 아예. 떡밥 크기가 절대값이 있어요. 그 사이즈보다 작으면 아예 출발도 특정 못해. 사이즈가 안 되면 털린다는 말은 제일 상층부에 있는 참붕어 층도 통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붕어를 통과시키려면 그거보다는 밥이 커야 된다. 아니면 정말 단단하거나. 떡밥 겉면이 굉장히 깔끔해야 되고요. 투척할 때도 물에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최대한 사뿐하게 내려앉아야 돼요. 한번 밀고 내려가죠. 상층부만 지나면 목내림이 어렵지 않을 정도의 밥터치가 되고 있어요. 네, 참 빨리. 충분히 구사는 가능해요. 저런 애들만 해도 정상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줍니다. 고기가 저기서 조금 더 커지면 지금 그 다음부터 낚시가 훨씬 요런 쉬워지고 5치, 6치? 네, 5치.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저런 사이즈의 붕어들이 나오다가 큰 붕어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목내림을 몇 번 성공시켜야 저 사이즈가 나오고 그걸 유지해줘야 더 큰 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난이도가 높은 거죠. 낚시터가 자리가 참 좋은데 왜 사람이 없을까? 이유가 있죠. 이 저수지에 사람들이 낚시하러 옵니다. 근데 이 자리는 밤에 어쩌다 오는 사람은 있어도 낮에 잘 안 옵니다. 찌가 저렇게 움직이니까요. 보통 저렇게 하면 먹잖아요, 그죠? 먹지 않죠. 작은 애가 많아서 밀어붙이는 거죠. 기압이 제가 낚시할 때마다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작년에는 물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올해는 물이 너무 많은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저기압인 상태에서 낚시를 해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쪽이 아까보다도 더 안 좋아. 어중간한 층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맑은 날이 계속되면 이 저수지에 아마 깊은 탄화에 이 고기가 편납 있을 중에 텐데 위에 걸 떼내고 밑에 것만 가지고 중층을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기는 많죠, 뒤에. 이건 쫓아 내려오죠. 자, 유지는 되는데 힘은 좀 단단하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이즈를 줄이면 아예 털려버리잖아요. 그럼 사이즈를 줄이는 게 아니라 사이즈는 그대로 가고 공략층에 들어갔을 때 풀림이 조금 더 좋도록 밥을 달아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밥 달기를 하면서 구현해내야 되는 거고 그걸 구현해내려면 떡밥이 꽂아서 단단하긴 해도 지나치게 딱딱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어려운 겁니다. 가타보소가 목내림 시키는 건 어렵지 않죠. 낚시만 하면 날이 그래지네. 자, 위에서부터 조금 열어줬다고 위에서부터 끌고 내려가 버리려고 하고 저러면서 밥이 다 뜯겨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그렇죠.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건드림도 일반적인 건드림이에요. 처음에 그거는 상층부에서 그냥 달려버린 거고, 움직임이 조금 바뀌었어요. 요란스럽던 게 아니고. 저런 움직임들은 주둥이는 좀 작은데 고기는 약간 더 커진 느낌? 건드림을 보면 건드림을 내는 애들이 대충 어떤 애들인지 구별이 되잖아요. 초칭 투척은 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가져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찌를 한번 바꿔볼까 지금 펼쳐놓고. 오래 서 있어요. 뭐 늘 그래왔지만 건드림 좋아요. 저 출발은 입질 좋아졌어요. 훨씬 더. 저게 좋아지면 좀 더 긴장감이 생긴 거예요. 찌가 막 쪼아대거나 막 뿡뿡 밀어 올리거나 그렇게 하던 움직임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 같은 약간 일반적인 건드림이 나오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좋아진 거예요. 지금 초칭 심주 튜브로 해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밀어 올립니다. 높은 구간에서 소리가. 오, 뭐야 이거. 위에 구간에 큰 놈이 있어요. 하나 있네. 그러니까 위에 구간이라는 게 완전히 위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뜰채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나를 만들고 목내림을 시키더라도 가능하면 그 타나에서 높은 구간 몰라봤다. 거기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각도만 유지해주면 고기는 도망 안 갑니다. 텐션이 풀리면 안 되지만 텐션만 안 풀리면 됩니다. 고기 사이즈 좋습니다. 이리 오거라. 홍월이라서 뭐 그냥 제압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또 보면 잘 생겼거든요. 우와, 빵 좋다. 여기가 한 30 정도 돼도 빵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마리 사진 보여줘야지. 체구가 높아서 컨디션이 맞으면 저런 고기를 마리수도로도 잡을 수 있는 곳이긴 한데 그거는 뭐 노지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 게 1년에 며칠 안 되죠. 대부분은 저런 애들이 낱마리로 들락거리는 경우이죠. 저게 막 나오면 사람들이 줄 서 있겠죠. 사진도 좀 찍고 소식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또 보내줘야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저 뜰채는요 김상고 뜰채입니다. 제가 또 오래됐는데 뭐 고장나면 버리는데 고장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그냥 막 쓰는 용. 제가 뜰채가 한 4개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분 날 때마다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그럽니다.
카메라를 헤드캠이면 고기가 크게 보일 텐데 그렇지 않아서 사진을 한번 찍어 봅니다. 저게 프레임이 33이니까 아마 최고가 진짜 붕어 크기는 한 30 정도? 최고가 저렇게 좋아요. 그리고 무겁습니다, 애들이. 고기가 안 커도. 저런 거 몇 마리만 잡아도 노지는 재밌죠. 보통 노지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고기가 위에 있네 그러면서 계속 쫓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맞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 이외에도 쫓아 올라가지 않고 지금 내가 공략하는 타나에서 제일 높은 구간을 집중해서 공략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적으로 훨씬 익어도 큰 놈이거든요. 높은 구간에서의 입질이 이게 이제 몇 마리가 들어온 거죠. 근데 저걸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걸 놓쳐버리면 노지는 고기가 쭉 빠집니다. 일정 시간 동안.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고기가 조금 위에 있네 이러고 타나를 바꾸지 말고 타나를 그대로 공략하면서 그 타나의 높은 부분을 공략하는 그런 구사를 해보십시오. 그 높은 구간의 공략이라는 게 한 방향 목내림 중 낚시일 수도 있고 목내림을 다 시키는 낚시를 하면서도 높은 구간에서 입질이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떡밥을 더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방금 놓친 건 좀 컸어요. 고기가 큰 게 아니고 좋은 조건을 잃어버린 거예요. 움직임 아직도 좋아요. 움직임은 지금보다 밥이 약간은 더 커야 돼요. 이 보세요. 큰 애들이 있는데 이게 몸 걸림이 아니거든요. 깊이 안 걸려요, 입에. 아 이거 이러나. 이 저걸 두 번 저러고 나면 고기가 일단 빠집니다. 자, 지금은 우선 낙하 중에만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도 제법 높은 구간에서만 들어오고 있고 근데 저기서 두 번이나 고기를 놓쳐버린 건 어쨌든 제 불찰이에요. 근데 좀 핑계면 핑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카타보소로 구사를 하다 보면 안정화시켜서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공격적으로 저렇게 해야 되니까 저는 설걸림도 나와요. 지금 쪼아대는 저 작은 움직임은 조금 아쉽죠. 저거보다는 조금 더 큰 움직임이 좋죠. 참 재밌는 곳입니다. 제가 한 달 반 가량을 한 달 반이죠. 다른 곳에 안 가고 저기만 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목내림이 어려워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하다 보면 큰 아이들 얼굴을 낱마리로라도 볼 수 있고 또 이 목내림 어려운 곳에서 떡밥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초칭 낚시가 되는 곳이고 잡어가 엄청나고 조건 너무 좋잖아요. 야 이씨 쏘갔잖아. 더블인데 하나는 몸걸림이고 어떻게 그렇게 쏘냐. 이제
아니구나. 큰 녀석들이 잠깐 들어왔다가 빠지면 저런 애들이 또 흥분하죠. 비닐까지 붙었었는데 이렇게. 근데 저런 애들을 또 잡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큰 녀석들이 경계심을 잔뜩 가지고 얼쩡거립니다, 근처에. 그러다가 한 번씩 공격하죠. 나는 그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약간 더 위에서 먹네. 떡밥 크기는 2cm 정도입니다. 사이즈를 줄여서 2cm에서 1.8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맞춰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높은 구간을 노려야 된다는 걸 알고부터는 밥을 약간 줄여서 목내림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도 저 구간을 계속 공략을 합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초보자에게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는 저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낚시가 내가 좀 떡밥을 잘 달고 컨트롤 좀 할 수 있다 하면 저런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낚시인이 한 분 찾아오세요. 저를 아는 분은 아니고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단촐한 채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제 옆에 앉아서 낚시를 하십니다.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뭐 여기 오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하시고,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낚시를 조금 도와드려요. 그리고 도움을 좀 받으시고 재밌게 낚시를 하십니다. 영상에 그분 모습을 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헤드캠을 하고 있다가 여름에는요, 이 여름 가을에는 귀가 너무 아파요. 그 눌려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걸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이 보이지는 않아요. 대신에 소리는 들립니다. 그리고 설명해 드리는 것도 나오고 해서 아마 이런 상황에서의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순간적으로 저렇게 고기가 빠지면 목내림이 또 쉽게 막 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입질. 저런 식의 공략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그 어르신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목내림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장면 아니죠, 소리죠.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투척을 방금 했잖아요. 근데 투척할 때 보시면 제가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려서 놓죠. 놓는데 떡밥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떡밥은 목적지를 향해서 직선으로 들어갑니다. 팔을 벌릴 뿐 휘어져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헛방이 좀 났어요. 고기 밀도가 약간 줄었어요. 가물치가 들어왔건 뭐가 됐건. 그러면 또 밥을 조금 더 열어줘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밥 달기 하고 투척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팔은 벌리는데 궤적은 휘어지지 않고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그네를 태울 때는 팔은 옆으로 벌려도 떡밥은 찌가 서야 될 자리를 향해 곧장 간다는 거 보세요. 휘어지지 않죠. 제가 빙 돌려 넣지 않죠. 저거를 잘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줄여놨더니 애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저런 애들은 항상 있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활성기 영상이니까요. 지금 뭐 당장 열심히 보시진 않아도 되고 참고해 두셨다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영상을 한 번 더 꺼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